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3합 라인 중에서 사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문제의 유형이 꽤나 고정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꽤나 단기간에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는 대학이기도 하죠. 이러한 중앙대 논술의 정말 간단한 특징부터 보자면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 3합 6등급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중요한 점은 영어가 2등급일 경우 이것을 1등급으로 통합하여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영어를 같이 웬만하면 포함하게 될 텐데 영어가 2등급이어도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3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3합 7등급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논술 70%와 그리고 이제 비교과 10% 그리고 이제 교과가 20%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20%는 전체의 내신이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내신 과목 중 상위 5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내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오해하실 수는 있다. 근데 상위 5개 과목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 무엇보다도 정말 정형화된 틀이 명확한 대학으로서 우리 정말 틀 한 번만 제대로 잡아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여러분 완전 꼭 지원하셔야 되는 그런 대학교가 되겠죠. 이러한 중앙대 논술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대학교의 논술은 100% 정해진 템플릿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문제의 유형이 정말 고정적이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제 1번부터 논제 3번까지 우리 수리 문제가 나오는 경영 경제 계열을 살짝 배제하고 인문 계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유형이 무조건 고정적입니다. 물론 논제 2번에서 살짝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조차도 고정된 유형으로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템플릿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얘들아, 얘가 포인트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러한 템플릿에서 벗어나는 글을 쓸 경우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 또한 숙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앙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논제에 맞게 정해진 템플릿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 템플릿을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괜한 감점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템플릿을 암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놀랍게도 각 지문마다의 문장의 수와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갖게 될 주어와 서술어까지 우리가 진짜 통으로 외워갈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논제 1번과 논제 2번이 대표적으로 어쨌든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제시문 가부터 제시문 라까지 총 4개의 제시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2가지의 키워드, 2가지의 포인트를 논술 문제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중앙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론, 본론, 결론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는 답안을 써주셔야 돼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서론에 들어가는 첫 문장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는 마지막 한 문장까지도 우리는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전개 방식을 정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하고 무조건 이대로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론에 무조건 한 문장 그 논제가 준 키워드 2개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 본론에는 총 8개의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개씩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 2개의 기준에 맞게 다나 다 라에 있는 이 4가지의 제시문을 총 2문장씩 8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또한 이 2가지의 내용, 2가지의 기준이 녹여 있을 수 있도록 총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몇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10개의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그때의 전개의 순서와 이 서론과 결론의 문장 자체는 아예 외워서 통으로 외워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얘들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절대 중앙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쓰면 더 잘 쓸 것 같은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
또한 학생분들이 사실 이 템플릿이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많이 다양해지는 부분이 바로 논제 2번이 될 텐데, 사실 논제 3번은 이 논제 2번과 결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논제 2번에서의 문제 유형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과 같이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A에 대해서 B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번엔 이 A에 대해서 C와 D를 가지고 설명해라, 통합적으로 얘기해라 라는 것이 주된 논제로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정해져 있어. 일단 A라는 지문의 요약 한 문장, 그리고 B라는 지문의 요약 한 문장, 그리고 B가 A를 평가하는 한 문장까지 하면 일단 3문장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소논제가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뒤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 A에 대해서 이번에는 C와 D를 가지고 또 통합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다시 한번 A의 부분을 요약을 해주는 거 한 문장, 그리고 C의 내용 요약 한 문장, D의 내용 요약 한 문장, 그리고 C와 D를 통합하여 A를 평가하는 거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총 7문장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수와 문장의 전개 방식과 더 깊이 있게는 주어와 서술어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3번째 특징에서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중앙대가 주는 이 정보의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제시문의 개수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꽤나 타임어택이 필요한 그러한 대학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답안의 형식도 다 정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부족한 대학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준비하면 시간이 좀 남아돌 수 있는 그런 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템플릿 100% 숙지하고 가야겠다라고 계획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대의 두 번째 특징,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논제 1번은 문학작품이 정말 중요한 논제 2번과 3번은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들 중심의, 대리 키워드 중심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중앙대 하면 문학작품이 조금 유명한, 문학작품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논제 1번에서 나오는 가부터 라까지 전체가 문학작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이 논제 1번이 요구하는 바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겠죠. 사실 논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논술이 좋아하는 주제가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잘 순조롭게 풀 수 있지만, 오히려 문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논제 1번이 되게 복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앙대가 주는 문학작품에는요, 이 논제가 요구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논제 1번이 주는 주제는 뭔가 우리가 논술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논제가 아니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이별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진짜 꽤나 이제 개인적이고 내적이고 뭔가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F 같은 질문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읽어보노라면 문학작품 속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긴 문학작품을 막 읽어내려가면서도 이별한 이유가 뭐지? 사랑한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앙대를 준비하는 친구 중에 조금 문학이 어려워서 좀 준비를 잘 못한 친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문학작품을 풀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중앙대의 포인트인데, 중앙대가 주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요, 다른 정보들을 볼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이 2가지의 기준점, 그 기준점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빠르게 포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전체 문학작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논제에서 주는 기준에 부합하는 딱 2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각각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각각의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대상과 인물을 정확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물을 중심으로 말하는 기준점이 많기 때문에 이 인물을 여러분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잡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기준이 요구하는 바만 빠르게 포착해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학작품을 풀 때 또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은 부분은 이 중앙대에서 모범 답안을 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기준점에 부합하는 것이 확실하게만 설명이 가능하다면 정답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 중앙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논술에 나오는 문학작품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학작품은 얘들아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지문들 중에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대에서도 중앙대가 생각한 그러한 두 가지 기준점에 대한 대답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만 부합하다면 다른 포인트를 가져와서 쓰는 것 또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당연하게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잘 해석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인물로 내가 평가를 할 건지 어느 관점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정말 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논술 문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한 겁니다. 대신 얘들아 우리가 이 기준점에 맞춰서 그냥 대충 포괄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상세하게 써주는 연습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들을 다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앙대 논술의 특징 세 번째, 답안이 요구하는 이 분량에 비해 지문의 개수와 이 지문이 갖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중앙대가 금방 익숙해지면 이거 정말 타임어택이라고 생각이 절대 들지 않는데 중앙대의 논술 문제를 좀 아직 덜 풀어본 친구들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중앙대에 괜히 너무나도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답안의 분량은 일단 완전 엄격해. 여러분 이 중앙대는요 답안의 분량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외로 쓰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거랑 별개로 중앙대는 지문의 수도 많고 또 막 문학작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양이 정보가 정말 많은 대학교입니다. 근데 좀 웃긴 거는 뭐냐면 논제가 요구하는 거는 되게 또 간단해.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막 구구절절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서 답을 쓰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논제 2번에 뭐 A의 원인에 대해서 써라 라고 나왔어. 근데 그 A라는 거를 보러 가보니까 그 제시문에는 A의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있고 그에 따른 평가도 있고 뭔가의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다 써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분량을 일단 엄수하지 못해요. 분량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이 지문이 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지문을 다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중앙대는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추가적인 정보가 있든지 말든지 논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만 정확하게 쓰면 그 외의 것들은 추가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고 빠르게 전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전혀 타임어택 아니고 진짜 절대 어렵지 않아. 문학작품은 물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사실 논제 2번과 3번은요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중앙대 논술 좀 재미가 없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충분히 이 템플릿 숙지하고 그리고 전개 방식 외우고 그리고 답안을 이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찾아가게 된다면 절대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인트들 정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중앙대 새내기가 될 수 있도록 보셔야 되겠죠. 이러한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합격을 위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